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능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세미나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취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본 적도 있지만 2013년 이후 대전은 인구와 도시 경쟁력에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7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도시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전이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는 코로나19로 국민 의례를 생략하고 환영사와 축사를 들은 뒤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내빈들이십니다. 그래도 환영사와 축사를 하실 분과 몇 분의 내빈을 소개해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는 좌장을 맡으신 이창기 교수님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를 대표해 환영사를 해주실 주식회사 코스메틱 솔루션의 정지영 대표를 소개해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전 국회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지내신 도시공감연구소의 김창수 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의 지광회장 스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이성영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코로나19로 힘드신 국민을 위해 다 함께 응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정지영 대표의 환영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떨려서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11년차, 스타트업 2년차 일하는 엄마 사람 정지영입니다. 오늘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창립 기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대와 함께 환영사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의 무게와 저의 자격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김명무 멘토님께서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 진정성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육아하는 엄마이자 20대 여성들과 일하는 여성 창업자로서 현실에서 느끼는 점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지방의 위기, 대전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귀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 문제, 출산, 청년 일자리, 주거의 문제, 비자발적 미혼과 만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20대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싶은 친구들과 또 이번에 곧 결혼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여력이 부족한 현실 CEO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들의 어떤 견해를 듣고 좀 희망을 품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님들을 비롯해 행정과 정치의 현장에 계신 장종태 구청장님의 견해를 귀담아 듣고 대전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이 대전의 시민과 청년 그리고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럼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곧 명절이네요.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특히 조금 더 수고스러울 여성분들께 응원을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정재영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감연구소 김창수 소장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창수입니다. 예. 그 머지않아 다가올 그 위드 코로나를 소망하는 그런 뜻에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창립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창립 겸 이 세미나를 하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대전에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그 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그 정치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어서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만 그 항상 우리는 그 지역 공동체의 그 일원이고 그리고 그 더불어서 또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동네, 도시가 과연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또 어떤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가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자주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감연구소가 2018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졌던 그 창립 세미나의 주제하고 오늘의 창립 세미나 주제가 거의 닮은 꼴입니다. 지방의 위기, 대전은 준비되어 있는가? 저희 그 연구소 창립 세미나의 그 주제는 대전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주제가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세미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대전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대전의 위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그 위기가 풀릴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의 인구가 153만에서 지금 145만 한 7천 정도 되나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대전의 그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이런
현상은 악화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전의 어떤 그 위기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대전이 왜 위기인가, 위기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문제 의식 그리고 상황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처방이 또 이렇게 마련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그 대전의 미래의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대전이 21세기를 선도하는 그런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런 그 상황 인식이 필요하고 진단과 처방이 거기에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030 정책 네트워크 이 세미나가 정확한 그 이 대전의 문제와 그리고 또 정확한 그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집단 지성의 한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그 2030 정책 네트워크의 이창기 교수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할 우리 이중건 충남 도립대 교수님과 이 토론자들의 오늘 그 활발한 그런 토론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그런 정책 대안 그리고 정확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소장님의 진단과 해법을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뜨겁게 한번 찾아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축사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창수 소장님 축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부 식순을 마치고 2부 발제와 토론 후 자장을 맡으신 이창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힘이 납니다. 저희가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2030이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30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행복과 성공을 충족할 만한 여건들이 지금 지방에 대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한 가지는 2030년이면 대전의 대학들이 5개, 6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대학 상권이 무너지고 대전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듣고 계시는 지방의 소멸, 피부의 인자와 닿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226개 기초자치 중에서 100여 개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그에 못지않은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그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이후에 세종시로 지방으로 사람이 옮겨왔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유턴되면서 11.8%뿐이 안 되는 수도권에 지금 51%가 살고 있는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또 지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동화, 상호로 사막화 이런 문제를 지금 준비하자면
참 어렵다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됐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또 우리의 어떤 주축 세력인 2030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하실 분과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고, 제가 무대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먼저 발제가 PPT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모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는 어렵게 이 준비를 해주신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이자 충남도립대 교수인 이중건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첫 번째 순서는 한남대 학생복지처장으로 계시는 김성령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또 2030을 대표해서 토론해 주실 미래융합교육원의 이민혜 원장님, 네, 환영해 주십시오. 대전의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대전경실련의 이광진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또 행정 현장에 계시는 대전광역서구청장이시자 대전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장종태 청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건 박사님의 깔끔한 발표를 한 25분 정도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진은 미리 언론 보도 때문에 한다면 우리 기자들 사진을 좀 먼저 그렇게 해주시면 손을 잡아드릴까요? 바꾸신 사진 될지 모르니까 잠깐만 토론자 앞에 좀 나와주시죠. 그 이중건 박사님이 옛날에 기자를 하셔서 기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림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발표와 토론의 자리에 명함 두 번째가 이민혜 원장, 이중건 박사님, 김성경 교수님죠. 네. 뻣뻣하기는 보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에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대안도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좀 모색을 해두겠습니다. 그동안 광역시 중에서 대전과 광주를 많이 비교했는데 이제 광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내리막길이고 오히려 광주는 오르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대화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좀 찍어주시고요. 네.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내려가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불도 좀 꺼주시고 조명.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화면만 이거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연결된 것 같은데. 헤이, 재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서 전체 화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화면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이준건입니다. 먼저 오늘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창립 세미나에 본 주제 발표를 맡게 돼서 매우 의의가 있고, 또 대전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MZ 세대를 위한 창립 세미나여서 상당한 그런 정합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대전의 위기 진단과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이렇게 해서 5 장르로 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지금 현재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위기를 다음 주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을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끝으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한번 시사점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전의 개발은 100년이고 발전은 50년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이어서 교통의 요지이고 수도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1904년도에 경부철도가 개통이 되고 1970년도에 경부 고속도로가 놓여지면서 대전은 100년과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여기서 우리가 주제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대전은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도시가 대도시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1914년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5.71km/평방미터인 대전 시계가 100배가 늘어난 540만 km/평방미터로 면적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서울이 640만 km/평방미터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대전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대전에 150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이긴 하지만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도 많이 내려와 있고, 또 국방이라든지 산업, 여러 가지 과학 기능도 같이 병합되고 있는 곳이가 바로 대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이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갖고 왔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1932년도에 지금부터 90년 전에 대전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 홍성과 예산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당시에 이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올 때에 공주 시민들이 충남도청 이전을 막았습니다. 지금에게는 갈등이지요. 그때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금강대교를 놔달라. 두 번째는 비만 오면 범람하고 있는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제민천의 호안, 홍수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세 번째는 공주 농업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
충남도청은 대전으로 이전해 왔는데요. 당시의 공주는 1904년도 경부철도가 넣어질 때에 당초 설계는 공주로 지나가도록 경부철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전과 같이 바로 옆에 있는 성주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공주 시민과 당시의 성주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소리나는 기가 지나가는 것이 양반 동네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것이 비선호 시설이었으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부철도가 놓여지면서 결국 20년 후에 30년 가까이 된 20여 년 후에 충남도청은 대전으로 이전해 온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철도 100년사와 시정 50년사를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철도가 놓여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덕 연구단지는 28개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해 왔고, 그리고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한국개발공사가 수안공사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하게 됩니다. 군이 왔고요. 그리고 93년도 대전 역사 이래 가장 큰 엑스포가 대전에 치러지면서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관광객이 대전을 찾은 그런 역사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말에 산림청과 병무청 등 11개 매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전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출범하게 되고 이전해 오게 되고 세종특별자치가 2012년도 7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했고, 그리고 경부철도 100년 만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일부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유성 둔곡 신동지구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년 동안 또 철도가 놓여진 1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했던 대전이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첫째, 인구가 줄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면적이 100배가 늘어난 도시가 대한민국에 대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2013년도에 인구 153만 2천 명을 찍더니 그때부터 인구가 하향길로 내려서서 지금 현재 대전시 인구는 146만 7천, 청양 군민 2개가 날아간 겁니다. 7만여 명이 지금 현재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당시 11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35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청주시는 90만 인구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 아산은 인구가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이자 인구 구성의 가장 젊은 연령으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데요. 충남도 역시 210만 인구 중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충남 북부 지역 인구가 약 130만,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지금 현재 4개 시군에 지금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3분의 1 인구가 원래 살아야 되는데 인구가 한 65%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도시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종특별자치 출범 당시에는 충남과 충북 광역시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청주와 공주 그리고 연기군이 포함한 2개 광역자치단체와 3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그 신도시는 2,200만 평 규모인데요. 당시의 인구는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민선 시장 선거 공약에는 세종시 인구를 70만, 80만까지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지금 정보와 사회자본, 경제, 행정, 비즈니스가 집중된 강력한 그런 도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구의 어떤 그 수직적인 증가와 함께 가장 젊은 도시로 지금 현재 탈바꿈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대전이 2013년도 153만에서 지금 7만 명이 줄어든 146만 명 내려앉았는데, 세종시는 지금 출범 당시에 11만에서 24만 명이 늘어난 35만 명입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50만 목표를 넘어서서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대전이 지금 위기가 아니라 1라운드의 1차 위기는 지나고 또 다가오는 2차 위기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의 인구 유출을 보면 대전은 타 도시에서 전입해 오는 것을 보니까 충남, 경기, 서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세종은 타 도시로 전출되는 대전 시민들은 가장 많이 이사가는 곳이 세종 그리고 충남, 경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반대로 타 도시에 전입되는 건 대전 그리고 시도에 전출되는 것이 또 역시 대전에 있어서 대전과 세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전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을 우리가 새롭게 타산지구로 삼으면서도 매우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그런 이웃 도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또 총 부양비라든지 2045년 인구 추계를 봐도 충남은 지금보다 늘어나는데 세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충북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전은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전하는가? 왜 이사 가는가? 왜 떠나가는가를 봤더니요. 가장 많은 것이 보니까 역시 주택입니다.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 가는 이유가 대전에서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세종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 가족 이런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 도시가 아니라 고령화되는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력이 강력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대학생들이 현재 대전에 오지 않는다. 물론 학령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난 3월 2일 날 금년도 3월 2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 지역의 정원을 못 채운 학생이 2,300명이 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모집한 결과 대전만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학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은 개교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는데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을 능가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아주 유명하죠. 대한민국의 네이버에서 와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업과 유수한 곳을 직접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아마 대전도 이러한 과학기술 도시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린 그런 대학들이 많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간절해 봅니다. 대전의 경제적인 진단을 보면 대전은 서울에서 손만 내리면 닿는 그러한 교통에 유리한 지역이자 또 역에 유치되기 심각한 그런 지역인데요. 수도권의 건설사들이 대전에 진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돈은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는 그리고 30년간 갚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수도권 건설사들이 많이 진출되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백화점이라든지 얼마 전에 8월 24일 날인가 7일 날 개업했던 문을 연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방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충북은행, 충청은행 맞습니다. 같지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지방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전은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대전 지역의 절대적으로 76%에 달하는 소비 도시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위기 진단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인구가 줄어들고 또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유성과 서구의 부동산 시장의 연동성 그리고 젊은이들의 출퇴근에 대한 어떤 그런 인구 유동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편의성 때문에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의 1인당 지역 총 생산량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대전의 1인당 총 생산 비용은 2,830만 원 정도 됩니다. 울산을 비교해봤더니 한 2.5배 정도 울산이 높고요. 충남을 보니까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대전이 굉장히 낮은 도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이 3,700만 원이 넘는데 대전은 2,8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7대 광역시 중에서 대청댐처럼 큰 댐을 갖고 있는 그런 수려한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어서 살기는 좋은 도시지만 먹고 살기는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의 어떤 심각성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업이 평균 8대 광역시 중에 37.5%에 달하고 있는데 대전은 16%에 불과하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또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전이 GRDP 17개 광역 시도 중에 15위, 거의 꼴찌에 준하고 있고, 다만 16%의 제조업에 대비해서 서비스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이 바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설령 우리에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대전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다 자원과 정보와 행정이 대전으로 이렇게 집합되었던 그런 좋은 시절이 이제 지나고, 이제 대전을 떠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호남 고속철도 5송역이 생기면서 대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전역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정차하는 유명무실한 고속화 시대의 유명무실한 그런 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그러나 이제 5송역을 충북에서 유치하면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청주의 인구가 급증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책사업에 대한 실패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엑스포를 하기 전에 대전 기계연구원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행도 했고, 또 그런 엑스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전 엑스포 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이미 이렇게 축적된 어떤 좋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부상 열차가 대구로 갔습니다. 빼앗긴 것이죠. 또 첨단 의료 복합 산업단지 역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은 이미 인천 자유교육청을 만들어서 삼성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덕연구단지의 단단한 형님 과학기술도시 연구원 뭐 등등을 카이스트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만 그리고 있었지 어떤 그런 기업이나 국책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책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부 예산이 3조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가 지방 예산을 가지고 대응 전략으로 그 국가 사업을 예를 들어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방 세수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랜드 역시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 그런 연구단지가 축적된 기술도 있는데 불구하고 대구로 빼앗겼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난 8월에 K바이오랩 허브 역시 인천으로 빼앗겼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좋은 입지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더 발빠른 준비를 했던 인천 자유구역으로 잘 뺏겼습니다. K바이오랩을 뺏긴 이유는 삼성바이오가 이미 5년 전에 인천에다가 새로운 국제 바이오 생명 산업에 대한 허브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공약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런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지금 현재 평촌에 LNG 복합발전소 유치도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요. 물론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전기 자립도를 보니까 전국 최하입니다. 1.8%. 충남은 235%. 물론 지리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있는 좋은 입지적인 측면은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광주와도 4배 이상 떨어지는 전기 자립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방사선 가속기와 같은 이런 전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을 끌어오려면 전기가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다 나오는 중전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도요. 결국 20년 만에 경주 월성으로 결정됐죠. 당시에 부안에 설치를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태안 구럽동가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결국 돌고 돌아서 20년 만에 경주 월성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당시에 유치를 위한 투표를 했는데 89.9% 나왔습니다. 투표한 사람 중에 찬성표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시도에는 3천억이라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1조 원이 넘는 SOC 산업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또 환수원 본사를 그 지역으로 2,800명이나 되는 본사를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굉장한 발전을 이끌어왔던 그런 곳이 바로 경주 월성입니다. 환수원의 자산은 포항제철과 같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3천억이니까 지금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보너스가 나왔겠죠. 그래서 4개 시군에 대한 경쟁을 벌였더니 군산이 반대하다가 결국 79.9%의 찬성률로 결국 최종적으로 경주 월성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전에 부안 위도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산업부 장관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던 정세균 씨가 산업부 장관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해서 김종규 당시 군수가 금산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쫓아가서 돌멩이를 던지고 머리가 터졌던 그런 뉴스가 보도됐는데 이분이 4년 후에 다시 재당선됐습니다. 결국은 월성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안 위도는 당시에 중전위 폐기물 유치를 군수가 결정하고 오니까 대한민국 시위 데모 이래 가장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해의 경찰 예산이 이 시위에 모두 다 쓰였다 할 정도로 해상 시위와 뭐 또 도로에서 차량 시위가 굉장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부발전 주식회사와 MOU까지 체결하고 기관 대 기관이 MOU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 의해서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립철도박물관 물론 이게 여러 개의 시군들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 대전과 의왕이 지나친 경쟁에 앞서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결국 백지화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도 아쉬운 그런 대목이고 앞으로 철도박물관 또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전 열병합발전소 지금 현재 3사공단에 지금 설치한 30년 전에 설치한 그 열병합발전소가 노후화돼서 5천억을 다시 투입해서 벙커 CU와 LPG 가스로 발전을 하던 것을 새로운 청정 복합 에너지로 이렇게 LNG 설비로 새롭게 현대화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역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삼성 반도체가 대전에 온다 하더라도 대전의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갈등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아마 유치하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사안들에게 살펴보면 결국은 그러한 갈등 관리가 우리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이 이르는 방사광 가속기 산업 역시 5성으로 빼앗겼죠. 5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과학 베이스벨트인 신동과 둔곡지구에도 방사광 발전소가 발전 사업이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 속살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방사광 가속기 사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이 이르고 부가가치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시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슈퍼 1,000만 분의 1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슈퍼 현미경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사업이죠. 자,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 아마 그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9월 9일자 우리 KBS 뉴스를 보니까요. 대전에 있는 25개의 출연 연구기관 중 17곳이 분원을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연구소는 대전에 있지만 경주 월성으로 중전이 폐기물 처분장이 가면서 그쪽으로 분원을 가려고 하고 있고, 핵융합은 강원도로 지금 현재 이전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 연구소 105곳 중에서 2곳은 다른 지역으로 하고 출연연 기관은 17곳이 절반이 넘는 출연 연구소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현재 분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에 원자력 단지가 생기고 우리 경주로 봐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온다. 인재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보도를 볼 수 있고요. 대전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보면 대전 연거진지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해달라는 그런 시정 질의에 대한 손희혁 의원의 내용도 제가 잠시 잡아왔습니다. 대전은 정치 행정력 측면에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은 20년 가까이 설계 계획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지금 한 발도 지금 내디디지 못하고 있는데 1호선 같이 개통했던 광주는 내후년에 1차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24년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25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철 2호선 30km 총 연장 2호선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대전은 똑같은 1호선은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됐지만 2호선은 지금 현재 예타만 면제받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관저 지역의 명품 매장 유치도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대전 금산과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엑스포 과학재단을 산업자원부터 자산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았어요. 땅이 우리 땅인데 그 위에 시설까지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모두 다 파산돼서 날아갔죠. 그리고 충청은행에 문 닫을 때 조흥은행과 해양경찰청을 대전에 유치하려 했던 부분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대전은 청년들이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테크노밸리에 50억 미만의 기업들이 85% 됩니다. 영세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전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외출도 광주보다 2배가 높고요. 역시 이러한 생명과학 분야, 타이어뱅크 또 골프존 이런 그 대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과제와 발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빠르게 앞으로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의 과제들입니다. 시립정수원이 지금 정림동에 있는데요. 박힌 돌이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정동에 우리가 버리고 배출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이 오정동 농산물 뒤에 그대로 지금 50년 전 시설이 그냥 낙후된 시설이 있고요. 바로 그 뒷산에 30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상복합터미널 결국 주상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몇 번 실패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 와 있고요. 대전 산업단지도 이제 다시 리모델링화될 그런 현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 화수종말 처리장,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의사결정에서 시민 참여의 어떤 그런 문을 크게 열어야 되고 또 물리적, 비물리적 도시의 어떤 그 배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서로 모으는 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공간 대전역 개발과 함께 도시공간 공간 전략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기획 시민 참여형 어떤 그런 시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충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의식이 높아질 때 이러한 어떤 갈등 관리와 어떤 그런 위기 관리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덕연구원지 마찬가지고요. 대전시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도 선례 답습을 하는 행정이 아니라 선례 답습도 못하는 그런 행정으로 지금 현재 전락되어 있다. 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뭐 결국 얼버무리다 그냥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나태한 그런 행정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지형적 갈등관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전의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공익 시설들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연구소를 많이 육성해서 정말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사들이 다음 민선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혁신 도시로서의 대치하는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충청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대전 의료원, 재활병원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대전을 떠났는데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유치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득인가 해인가 저는 그렇지 않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만 없어도 0.72%의 어떤 그런 0.44%의 갈등 지수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OECD 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 갈등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요. 갈등만 예를 들어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1%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런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시사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현재 도시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1차 위기가 지나가고 또 2차 위기가 다가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주제에 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주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대전에 지금 위기를 인구 측면에서 그리고 대학 분교 측면에서 또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고 국책 사업 유치 실패라든지 엑소더스 인구와 기관과 연구원과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짚어주면서 앞으로 대전이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성용 교수님께서 좀 바쁘신데 먼저 토론을 한 5분 정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도 뭐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전 권역에 있는 뭐 대전, 세종, 충청 이 권역에 같은 권역인데 이 권역에 있는 그 대학도 위기에 봉착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학 정원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입학 정원이 올해 48만 3천 명 정도가 입학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학령 인구가 42만 7,500명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대비 대학은 5만 6천 명 정도가 자동 미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5만 6천 명 감소세는 4년제 대학 10,000명 정도 되는 4년제 한 3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에 와 있고요. 대전의 인구 현황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대전, 세종, 충청 입학 정원이 대학이 84,133명이 지금 정원입니다. 근데 대전뿐 아니라 이 대세충의 학령 인구는 52,414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입학을 안 해더라도 자동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이건 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또 그동안 뭐 정부에서 그 입시 제도를 많이 개선한다고 했지만, 입시 제도 개선이 그 30년 전에 그 서울로 안 가고 인근에 뭐 우리 지역에 충남대, 한남대, 모건대 등 대학으로 이렇게 그 갈 수 있었던 게 수시에서 6군데, 정시에서 3군데 이렇게 쓰니까 학생들이 9군데는 그냥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9군데를 쓰게 되는 그런 현실에서 대학은 자동으로 서열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뭐 지방보다는 인서울로 보내려고 할 테고, 그래서 그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혁신을 좀 해줄 방안을 계속 뭐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그 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대전에서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국립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국립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지금 등록금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 인건비, 어제도 뭐 서울 지하철 노조 등에서 인건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학은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부분, 이거의 개선책으로는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도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후하게 해줬어요. 후하게 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뭐 그 혁신사업비 그 돈을 좀 지원을 해주는데, 혁신사업비를 좀 늘려서 등록금을 못 올리게 대학이 하면 혁신사업비를 늘려서 대학이 연구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그 교육부도 좀 해야 된다고 좀 그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우리 세금 내면 지방교육세 떼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세 떼는데 지방교육세는 초중등 교육청 쪽으로만 들어가지 대학하고 유치원은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지방교육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도 유치원이나 그 대학에서 좀 재원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제가 초중등에 가끔 그 강의 부탁이나 뭐 이렇게 와서 행사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초중등은 대학보다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그 수주를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우리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이제 혁신 그 지역 인재 균등해서 그 혁신 도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씩 열었듯이 지역이 아까 우리 발표하신 그 이인건 교수님 그 발표대로 지역에서는 그 기업이 유출될 수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학생들 취창업의 길이 열려서 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우리 자녀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게 앞으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지금 환경에 대학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용기를 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정년퇴직을 해서 좀 걱정이 덜합니다만은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은 한 절반이 학교를 떠나야 돼요. 대전에 대학의 직원과 교수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5,000명이 떠나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처장님 먼저 교육가 있으니까 먼저 떠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미래융합교육원의 이민혜 원장이 한 7분 이내로 토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주축으로 과학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4년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여 핵심 기술 6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 배경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만 세워졌을 뿐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만에 AI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을 이루어내겠다는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대전과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기존 SOC 사업을 신청을 하였지만 광주만 유일하게 R&D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제출했고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장은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기업,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광주시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진력이 광주시를 단기간에 AI 말카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드론, 소프트웨어 융합 등을 주력으로 하겠다는 특정 분야는 설정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시대로 가다 보니 대전시도 계획은 수립해야겠다는 탁상 행정만 있었을 뿐이지 이를 책임지고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주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대전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준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0%나 되는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타 지역에 분원을 설치를 하고 또 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전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덕특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량을 가진 연구기관과 과학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대전시의 유일한 강점이자 기회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대전시가 산업 불모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국 4차 산업혁명 지역별 수용력 순위를 보면 인적 자본 역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이 3위입니다. 반면에 경제 역량 수준은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경제 역량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집중을 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함께 추진해 나갈 민간, 기업, 대학들을 공모하고 선정하여 계획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대전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위에 언급했던 계획들은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광주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선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녹색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이러한 홍보를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전도 대전만의 캠페인을 만들고 공익 광고나 온라인 노출 등으로 시민들이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대전에서 자리 잡아가는 IT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대전에서는 IT 인력들을 수용할 기업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도 재교육을 통한 인재 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기업이 없어서 애써서 교육시켜 놓은 인재들을 서울,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에서만 빠져나간 2030 청년들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전 지역에서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은 인력난으로 더더욱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과 같은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공학 전공자조차도 자바나 C 언어 같은 기초가 되는 코딩 교육을 일부밖에 다뤄보지 못하고 저희 교육원을 찾는 전공자가 대다수입니다. 이론 위주의 학습이 치중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거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토익 700점 이상, 제2 외국어 필수, 이런 공통되고 단일화된 졸업 기준 때문에 IT 학과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들은 실무 경험보다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현업과 대학 교육 간의 불일치가 되는 교육 방식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뿐더러 IT 기업들은 경력 사원으로만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인력난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한계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 산업 도출, 기존 산업 구조의 재편 방향 설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조직력과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대전시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얘기들을 지금 다 담고 있어요.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면서 자리만 많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학부시장 만들어놨죠. 디스테벨에서 대전과학진흥원장 만들어놨죠. 테크노파크 원장 있죠. 정보산업문화진흥원장, 특별보좌관까지 5명이나 과학 분야에 행정직이 있으면서 광주에 뒤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집단지성을 대등 연구대에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페이퍼 플랜에 끝나고 있다 하는 뜨거운 지적, 그리고 대학 교육도 지금 문제다.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는, 적합도가 한 30%도 안 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들이 지금 대학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일종의 모두 끌어내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토론자는 좀 요즘 아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나오셨는데, 사실 이 단체만 유일하게 대전시에 참여 않는, 권력화되지 않은 단체인데 더불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이광진 집행위원장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집행위원장이 아니고요.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입니다. 뭐 욕을 먹는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좀 하네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좀 구호가 좀 남발되는 도시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기술 도시 하면 우리 뭐 입에서 그냥 뭐 당연히 쫓아나오잖아요, 대전. 그런데 시민의 삶과 과학기술이 다른 지역과 대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학기술 도시만 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의 성장이 준비되고 노력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성장 당해왔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관련한 뉴스 중에 뭐 우승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전이 그동안 성장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준비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게 아니냐. 뭐 철도가 앞에서
이 박사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철도가 개설되고 도청이 대전으로 오고 엑스포가 개최되고 연구단지가 이 안에 들어오고 정부의 외청들이 또 대전에 입주하고 이런 대전의 노력이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것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던 중앙정부가 모든 것들을 지우고 가던 시대였지만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동력들이 서서히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뭐 대전의 이런 위기는 대전 발전에 대한 전략이나 비전이 좀 없었고 부재했고 또 지역에서 이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행정이나 정치의 리더십이 또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산업구조가 우리가 과학기술 얘기하면서도 산업구조는 맨날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변 지역과 적절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 갈등해 오지 않았냐 이런 좀 생각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겠다고 좀 나왔던 것들이 아니냐.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뭐 대전에 패싱이다 했지만은 그것들을 과연 대전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냐. 당위성만 내세웠지 준비되어 있거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지도자 리더십 부재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제공해줘야 되는 전문가 집단의 윤리의식 결여, 그 다음에 시민들의 무관심, 그 다음에 자기 지역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에 의한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편성한 집단 행동들, 그 다음에 애드보커시 기능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활동 약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나왔던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과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 발전의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때 실질적인 정책이냐, 그다음에 이게 추진이 가능하냐,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들을 결정해온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 구호들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일부의 경우에는 지역에 나타나는 갈등들을 조율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나의 득표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은 어땠냐? 우리가 많은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에 해오던 행정의 패턴들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 우리가 뭐 행정과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어디 뭐 그런 거 한 지역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 해야지만 대전은 따라가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겠다는 이게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것들이 아니냐. 먼저 치고 나가도 부족한데 다른 지역이 안 하면 우리는 만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대전을 바꿔나갈 수 있냐 하는 그런 좀 비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제물들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치나 행정의 지도자들이 내놓는 어떤 그 공약, 어떤 사업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논리 제공에만 매몰되어 있던 게 아니냐, 그게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면은 시민단체들도 제대로 된 감시와 비판,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방식은 아직도 대부분이 이전에 30년 전부터 해오던 그런 활동의 어떤 형태를 아직도 지속해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게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선이 이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또 함께 해온 것들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책임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구성원 모두의 좀 책임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중건 박사님이 뭐 갈등을 얘기했으니까 갈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모두가 패자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조율하고 풀어나간다면은 위기를 변화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든 지역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정치나 행정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냐고요. 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들이 기반이 되면서 여기에 시민들이 함께 좀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도 결국은 또 이 네 개의 그룹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그 학계나 산업계 그다음에 행정기관 그다음에 시민사회 진영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조직들을 좀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전의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반성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대전은 성장을 당했고 그래서 수동적이다. 정책적 지도자도 심지어 공무원도 주어진 것만 하지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지역에 했는가를 항상 물어보는 게 대전 공무원의 습성인데 그런데 왜 트램은 다른 지역도 왔는데 대전은 앞서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총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논리 합리화를 위한 어떤 아주 뭐랄까요 국화가세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민관 산학의 결사체를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장조 청장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이 세미나를 제가 토론자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창기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중건 교수께서 발제하신 대전의 위기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솔직한 제 어떤 고백을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제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나 행정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대전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고 앞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바탕에서 오늘 토론자들께서 대전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단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왔던 한두 꼭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익이 무엇이 지방의 이익이겠습니까? 발제자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나
모든 기능 측면에서 일극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지방의 소멸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말인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구체성을 더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 또는 대응 방법에 따라서는 이걸 완화할 수도 또는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저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지역 산업과 교육, 특히 지방 대학과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 관점은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대학 청년 일자리, 주거 산업 구조 등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전이 앞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국가든 지방 정부든 모든 경쟁력의 기반이며 도시의 기초 체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전의 인구 관련 정책이 대전의 특성과 환경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수립이 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정치 지도자 또는 행정 책임자의 거시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각종 통계나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전망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지속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대전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전은 0.81이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다음 전국으로 세 번째가 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상황 인식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서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4년도부터 대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인구 교육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 인구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 자연 감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구의 유출이고 특히 30, 40대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대전시의 인구 감소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사회, 경제 등 도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합계 출산율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약 통계상입니다. 9만 3천여 명이 타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으며 그중 80%가 세종 그리고 20%가 수도권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2030 세대가 대전을
대부분이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생산을 주도하는 2030 세대가 대전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전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대전에 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은 그동안 대전의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미식품이나 이택산업, 타이어뱅크, 골프존 등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로의 이전, 연구기관들의 분원 설치, 마치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탈대전의 분위기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상장 기업도 2014년도에 12개 상장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8개 기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에 앞서서 대전의 기존 자산들을 더 묶어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전은 20대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생 인구 등이 꾸준하게 그래도 유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더 오래 대전에 머물게 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말 10%가 넘던 대학생 인구 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는 9.3%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나마 대학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김성윤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학령아동 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충원율이 점차 낮아지고 중도 이탈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전의 대학들이 붕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이 무너지면은 인구도 경제도 함께 무너지는 도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단의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관련 정책은 지방대학 소멸 문제, 비자발적인 미혼 만원호 문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의 문제, 대전 산업 구조의 재편 문제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대전형 인구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에 안타깝고,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만일 주어진다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고 기초 체력인 인구 정책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민혜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조건을 잘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계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대학 교육과 현장 식무 능력을 연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학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광진 기획위원장님께서도 시민단체가 불신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지방정부와의 건전한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패러다임에서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나온 대전의 100년은 철도, 고속도로, 연구단지, 정부 삼성자 등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발전해 왔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시민과 정치 행정 지도자, 지역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생적 발전의 능동적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은 이제 과거와 오늘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과 많은 분들의 헌신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일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헌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귀한 자리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분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대전의 위기를 인구 측면에서 잘 접근해 주셨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그 도시의 경쟁력의 근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자연적인 증가, 사회적 증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연적 증가야 먼저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만은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구 유출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잘 다루셨습니다. 특히 왜 젊은 사람들이 대전을 떠나는가에 주목해서 그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나온 100년이 의생적이고 수동적인 발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내생적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발전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이광진 토론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도자들이 재선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득표만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제고, 아까 우리 발표자는 교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교양심이든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권력감시, 견제기능 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세대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발표자 코멘트 할 일 있습니까? 네, 그동안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특구가 대전의 연구 허브로서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상 대덕 연구단지 특구가 대구, 광주, 전북에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구단 특구법에 보면 10km에서 20km 평방미터의 규모를 가진 그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2km에서 3km 평방미터의 조건만 가지면 강소 연구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에 서울의 홍릉이나 안산을 비롯해서 12개 도시가 강소 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4개가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연구단지가 오로지 우리 것이고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평촌 LNG 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를 만약에 유치할 경우에는 대전시에 350억 내지 400억 원의 인센티브가 베네핏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방세로 한 35억 내외의 비방세가 들어오는데요. 그럴 경우에 평촌 지역에 350억에서 400억 가까이 대전시에 재정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지역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예산을 재투입하는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러한 갈등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400억이 대전시 예산이 들어왔을 때 150만 대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기에는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베네핏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정책과 사업은 움직이는 표적에 활을 쏘는 것인데 비해서 행정과 연구는 고정된 표적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행정은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전 시정을 끌어내지 않으면 연불로 그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담대한 지도자가 이제 필요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플로에서도 혹시 그 특별히 제안할 게 있으면은 뭐 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전득배 우리 대표님 마이크 좀 하나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마이크 하니까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둔산동에 살고 있는 주미입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와 같은 세미나가 대전역 세미나실에서 한번 있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철을 왜 굳이 그렇게 지하철로 만들지 않고 트램이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하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광주처럼. 왜 그러냐면 그때 월성원전 같은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월성원전 못지않은 이 저준이지만 이 방패가 원자력 연구소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부질없는 말 한마디 한 것으로 그냥 끝나고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부탁드리기는 2030 네트워크가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래서는 그치면 또 소용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지난번 우리 임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에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한쪽에서 정치인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중기청을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전 시민 중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서명한 사람은 10%도 안 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이런 토론회를 좀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시민들이 여론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첨단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도룡동 지역에 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굉장한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세계 앞에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보면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떻게 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덕배 대표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아주 대전의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은 좀 원탁으로 모여가지고 각자 의견을 발표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 안 하면은 섭섭한 분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마 지체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